IRA법의 어떤 폐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폐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어떤 수정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기차를 포기하는 건 미국을 위대하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를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 왕국을 만들겠다? 내연기관으로 자동차 왕국을 만들겠다? 정치 권력이 변해도 IRA 후퇴는 없다. 그래서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그는 지독한 실용주의자이고 현실과의 적절한 타입이 그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놓고 보면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예, 신재생이나 전기차와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들의 절반 이상이 그 하원 공화당 있는 지역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걸 갖다가 예상을 해보면은 모든 것은 거래고 여기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주는 가장 큰 그 나라가 중국이다. 그다음에 관세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여기서도 주요 타깃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업인지 건설업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갖다 추방한다. 그다음에 재정 적자 심화시킨다. 이거는 뭐 이제 불가피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 법인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인하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는 또 트럼프한 뉴딜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IRA법의 어떤 폐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폐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어떤 수정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일부에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트럼프는 뭐 IRA를 갖다가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일단 했어요. 근데 이걸 선언을 폐기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요. 첫 번째, 트럼프가 당선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화당이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하원 모두를 갖다가 공화당이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이 IRA법을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그 대중 정치인이자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개정 또는 보완 입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K배터리 3사의 북미 진출 형태를 갖다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독 진출도 있지만은 가령 뭐 LG 앨런 솔루션이 단독 진출하는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조인트 벤처 형태거든요. 합작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출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혼다와 전부 다 JV 형태고요. SK의 온도 포드,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라든지 GM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전부 다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한국 그 회사들이 미국에 단독으로 진출을 해 있어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길 내용인데 이게 미국 회사 아니면은 뭐 일본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과 합작 회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령 자동차 산업의 어떤 부흥을 외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갖다가 중단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K배터리 3사 투자 지역을 유심히 보십시오. 미시간, 애리조나,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켄터키 등인데 여기서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는 공화당 주지사가 현재도 있고요. 근데 연방 상하원도 다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주 상하원도 전부 다 공화당 강세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켄터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있지만은 사실은 연방 상하원, 그 다음에 주 상하원 자체가 공화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미시간 지역만 민주당이라든지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민주당이 약간 소폭 강세 지역이지만 사실 이것도 뭐 일부에서 이제 그게 뭐 레드 스테이트냐, 블루 스테이트냐, 스윙 스테이트냐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기도 사실은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IRA법을 갖다가 만들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투자를 갖다 유치한 곳들이 공화당 주지사 지역이거나 공화당 강세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가 가령 뭐 IRA법을 갖다가 폐기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축소한다라고 얘기할 때 해당 주들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트럼프가 무시할 수 있겠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막는, 트럼프의 선언을 막는 제약 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의 말만 그대로 믿고서 야 IR 뭐 없앤대더라 하는데 네. 트럼프도 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없앨 것 같아요. 없앤 다음에 그렇죠. 없앤 다음에 더 세게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게 트럼프판 그렇죠. 진짜 제대로 이렇게 맛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판 IRA법이 새로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판, 근데 실제로는 뭐 제가 약간 반농담처럼 했지만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 아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상원을 함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국 견제의 어떤 그 흐름들을 조금 더 강한 그런 법안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이게 이제 자기판 이제 이 IRA라고 하고 사실 IRA라고 하지 않고 뭐 자기 나름의 법안 이름을 만들겠죠. 그리고 자기 치적으로 막 또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세부 지침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뭐 FEOC에 대한 세부 지침들이 만들어지거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행령의 어떤 개념들인데 그쪽 부분을 갖다가 가다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다듬는 방향 자체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들을 갖다가 더 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다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 6번의 지금 설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정치 구도를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이 서부 또는 동부 쪽에 이제 해안 도시들, 해안 지역들은 사실은 그냥 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고 주로 이제 뭐 중간지대 그 중부부터 해서 중남부 특히 남부로 갈수록 이게 이제 그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미국이 이제 뭐 우리처럼 뭐 전국적인 그 일반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는 식의 그 방식이기 때문에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이겨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이른바 이제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사실은 뭐 민주당 성향이냐 뭐 공화당 성향이냐로 이렇게 거의 확정돼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한 스윙 스테이트 사실 한 6, 7개 정도가 미 대선의 판도를 사실 좌우하잖아요. 근데 미 대선의 그 판도를 좌우하는 저 스윙 스테이트가 한편으로는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났고 일자리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데 저기에서 그 트럼프가 야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없던 걸로 만들게 또는 저 많이 생겨나 있는 일자리들을 다 없애는 방향의 IRA 폐지 법안을 만든다? 그걸 통과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설사 뭐 저 윤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그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 나온 것처럼 그 트럼프의 선언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제약 자체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IRA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을 갖다가 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초반에 제가 설명했지만 전기차는 잃어버린 미국의 영광을 되찾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에 뒤인 자동차 산업을 뒤집을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의 새로운 강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호를 갖다가 억눌러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R법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의 방점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비용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해 국가 경쟁력을 저고하겠다. 그게 이제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미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세일 오일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들을 갖다가 초기에는 굉장히 강조를 했고 실제로 규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지금 사우디의 감산 뭐 이런 거 러시아의 어떤 감산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폭등을 하자. 바이든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세일 오일에 대한 어떤 규제를 더 강하고 싶었을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미국 세일 오일 생산량이 하루 1200만 배럴입니다. 이게 YOY로 200% 급증한 거예요. 그렇게나요? 지금 왜 유가가 여러분들 비교적 안정적인 줄 아십니까? 중동 산유국에서 불고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홍해 쪽에서의 리스크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유가는 왜 이렇게 급등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세일 오일이 엄청나게 소리동 없이 늘었던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후퇴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편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유가를 잡아야 되니까요. 유가가 고공행진에서는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올해 대선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1,300만 배럴, 25년엔 이게 1,400만 배럴로 늘어날 걸 갖다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 강조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 다시 말해서 세일 오일 쪽에 어떤 규제를 갖다 대폭 풀어서 그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량을 갖다 대폭 늘리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바이든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 어느 정도 위축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0% 이상 진행된 이벤트를 역전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전기차를 포기하는 건 태양광은 어느 정도 위축될 수가 분명히 있어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그렇지만 전기차를 포기하는 건 미국을 위대하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를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 왕국을 만들겠다? 내연기관으로 자동차 왕국을 만들겠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꿈에 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에서 미국 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요. 네.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국가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난 그 보조금, 세금 지원을 받고서 다시 회생한 기업들입니다. GM, 포드, 지금 옛날에 클라이슬러였고 지금 스텔란티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망했던 회사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걸 내연기관으로 이들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그 부흥을 시켜가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흥을 시켜?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략가들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 거나 뭐 AMPC 정도를 축소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그 트럼프의 어떤 공약하고는 좀 위배가 돼요. 트럼프는 대중정치인 아닙니까? 가령 뭐 그 법인세를 갖다가 낮춰준다거나 R&D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정책들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사실은 더 폭넓게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 이미 진출해서 미국에 생산하는 그 한국 2차 전지 업체들, 전해액 업체들, 뭐 기타 업체들 빼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셀밋, 그다음에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에 대한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현재 보면은 뭐 보조 관세를 갖다 10%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한미 FTA 개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미 FTA는 일단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요구를 해서 개정을 일단 지금 한 번 한 상태예요. 네. 네. 근데 뭐 또 요구할 수는 있겠죠. 트럼프의 성정상. 그렇지만 우리가 봐왔듯이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갖다 개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단시간에 끝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나 실제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본다는 말씀이죠. 예, 당연히 이게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가 주창을 해서 계속해서 했지만은 트럼프 일기 시대가 종결되고 바이든 들어서야 그게 사실은 개정 협상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두 나라 간의 어떤 협상, 조약이라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 단기간에 끝낸다?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갖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트럼프의 의도는 그럼 뭐냐? 자동차 산업 부흥 및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영상을 통해 트럼프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 한다. 그다음에 미국의 세금이 중국 회사에 지급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방점이 완전히 찍혀 있다고 보는 거고요. IRA법 아버지인 브라이언 디스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정치 권력이 변해도 IRA 후퇴는 없다. 아버지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및 경제적 효과 이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전면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
트럼프에 대해서 짧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서술이라고 할까요? 몇 글자로 딱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종류의 온건론자이면서 실용주의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의외로 실용주의자라는 점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입으로는 굉장히 거친 언사를 쏟아내지만 사실은 진영 논리가 아닌 자신만의 중도 노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외교, 무역, 낙태, 성전환 등에서 잘 나타나요. 2019년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했을 때 미사일 공격을 주장하는 참모진 의견을 갖다가 물리치고 낮은 수준의 대응을 했고요. 북한 김정일과의 직접 대화 시도했잖아요. 그때 존 볼튼은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누르고 직접 대화에 나선 거고요.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굉장히 비판했지만 그 장점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정책으로 만들었고요. 사실은 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개시를 했고 이를 후임 바이든 정부가 계속 심화시킨 거고요. 똑같아요. 이런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견제는 바이든 행정부 2.0에 들어서면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략을 유심히 보면은 사실은 칭찬도 잘해요. 아첨과 공포를 적절히 섞어 무사히서. 아첨과 공포? 네, 아첨과 공포를 동시에 하는 거죠. 이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선언은 제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을 둘러싼 제약 조건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거고요. 트럼프도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그는 지독한 실용주의자이고 현실과의 적절한 타협이 그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놓고 보면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바보가 하는 짓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시 돌이켜서 트럼프 1기 집권기를 보면은 한국 및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적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음이 있었지만 사소한 것들이죠. 뭐 트럼프 가령 뭐 세탁기에 대한 관세, 철강에 대한 관세들이 있었지만은 그거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IRA법은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다른 형태로 수정 보완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핵심은 중국 전제를 위한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지원 강화에 쏘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돼도 강화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사실은 기후에 불과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윤석천 선생님이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세 가지 전제가 필요했잖아요. 트럼프가 일단 당선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상하원 장악하고 상하원에서 이제 통과돼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된다라는 걸 한국에서는 너무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승자 독식 구조예요. 그래서 주별로 최대한 각 주별로 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이든은 일단 지금 되게 유리한 고지에 하나 올랐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UAW라고 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그에 따른 이제 그 비용 증가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의 GM이든 포드든 그 투자를 약간 조정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에도 이제 그 여파가 미쳤던 게 지난 이제 한 11월 이후에 좀 흐름이고요. 그런데 이런 노조의 권리 강화와 인건비 인상 등등에 관한 바이든이 이제 지지에 나서면서 거꾸로 지금은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큰 원군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윤석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공화당 지역, 우세 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그런 지금 노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뭐 어쨌거나 전미 자동차 노조가 저렇게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투표율이 되게 높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선거 운동이거든요. 이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노조들을 투표하게 하는 어떤 유인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고지를 먼저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 되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다, 뭐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뭐 되게 높다, 앞서간다 이런 보도를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미국 대선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이른바 각 당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에서 이게 자기네들 자체 정당 내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그 당내 선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먼저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후보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무슨 뭐 후보들 간의 경쟁이나 뭐 이렇게 뭐 치고받기 싸움을 통해서 여론의 어떤 주목을 끌어내는 효과가 별로 없는 국면이에요. 그럼 공화당이 먼저 시작하죠. 그럼 공화당이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래도 이제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컨벤션이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따른 그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생겨나는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는 그 효과를 누리죠.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 이제 1등 주자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바이든을 두들겨 패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당연히 공화당 후보, 그 중에서도 지금 1등을 달리는 트럼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을 앞서고 있으니 불안하다, 뭐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속단하면 그거 진짜 바보입니다, 그거. 예, 미국 대선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본선 대결로 이제 본격 나서게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가장 첫 출발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 자동차 노조의 바이든 지지 선언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서서히 달궈져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선에 나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바이든은 이제 선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도 이제는 막 트럼프를 공격하겠죠. 공격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크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악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대선 때 그 의사당 난입할 때 사주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 또 여성 낙태권 관련해서 굉장히 하여튼 지난 대선 이후에도 그 주지사 선거든 아니면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 되게 위력을 발휘했던 게 여성 낙태권 관련해서 이게 그 트럼프가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약세를 보이는 이슈가 바로 여성 낙태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주지사 선거든 중간 선거에서든 보궐선거에서든 공화당이 계속 패전을 해요, 지금. 저 이슈가 지금 대선에서도 작동을 한다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본격적인 선거전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런 소식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주정부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사주했다라는 것 관련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물론 저거는 지금 현재는 보수적인 성향의 이제 연방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것도 상당히 지금 리스크를 크게 작용하고 트럼프의 불리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다 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슈가 제기가 안 된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주미남님이라고 하는 그 이창한 부장님 아시죠, 여러분? 트럼프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도 IRA 정책 폐기하기 힘든 이유, 이렇게 이제 또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뭐 앞에서 이제 윤석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윤석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또 뭐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초록색으로 돼 있는 in short Republican MAGA extremist 이렇게 돼 있는데, 저 MAGA가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거든요. 저 극단적인 이제 저런 그 우파 성향의 극보수 성향의 이제 그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막 전기차 폐지하자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결국은 공화당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대규모 전기차 또는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저런 프로젝트들을, 그러니까 클린 프로젝트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지금 행태라는 거예요. IRA 법안 이후에 이른바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예, 신재생이나 전기차와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들의 절반 이상이 그 하원 공화당 있는 지역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총 191개 프로젝트 중에 107개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사실 IRA 법안에 따라서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야기는 뭐냐면 저걸 통해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0조 원 넘는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250조 원이 장난입니까? 저 정도 규모의 저 자금이 투입돼서 얼마나 큰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납니까? 거기에다가 저 만들어진 그 일자리 수가 77,261개라고 하는데 저게 그냥 일자리 하나가 저렇지만 저걸 통해서 3인 가족, 4인 가족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게 다 연결돼서 표 계산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스윙 스테이트라는 건 그 말 자체로 되게 어떨 때는 공화당 갔다가 어떨 때는 민주당 간다는 건데 그 표수가 사실 큰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저런 일자리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유권자의 표를 던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런 걸 한번 좀 감안해 보시라는 거죠.